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정민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대성 변호사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안 그래도 요새 밤에 잘 때 좀 덥지 않아요? 그렇죠. 에어컨 켜놓고 자죠. 진짜네. 오늘은 우리 조 변호사님이 주력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기소유예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유튜브 켰습니다. 기소유예는 사실 많이 봤죠, 우리가. 네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강간입니다. 강간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렇죠. 처해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중한형을 규정되어 있던 강간죄라고 하더라도 둘만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나요? 두 사람이 친하진 않은데 네네. SNS상으로 많이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내가 생일인데 뭐 생일 선물 사주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 만나게 돼가지고 네네. 술을 한잔 하고 차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여자애가 삐졌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고소가 된 거고 그때 당시 차가 세워져 있던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다 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가 이제 성적으로 접촉을 하던 도중에 중간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근데 화장실을 갈 때 둘이 손잡고 가. 다정하고. 형이 없으면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혐의 없으면 많이 다퉜죠. 네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검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검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피해자 녹취록 다 제출했는데 거절하는 의사 담겨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관계까지 차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육성으로는 뭐 거부하는 의사가 일부 녹음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격렬하게 사실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소유예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증거 이런 것들로 봐서는 충분히 합의하에 성관계가 했다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에서도 증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붙여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녹취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녹취록은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뭐 격렬한 정황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거부 의사가 있으면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맞아요.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렇죠. 거부 의사 표시했다 라고 하면은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제 검사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들려주지는 못하지만 녹취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해줬는데 거부 의사가 수차례 있다. 이거는 변호사님 하는 얘기가 맞다. 이건 녹취록이 있다 보니까 무혐의 주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검사 머릿속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고 당연하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딱 한 포인트만 그렇죠. 짚자고 한다면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차 아니었다는 거.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육성으로는 거부가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동의가 없으면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고 또 자세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검사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를 우리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뭐 검사가 이제 기소한다고 했으니 공판을 하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불기소 처분이 났어.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돼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나 이제 저 사람 처벌 안 해도 돼요 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뭐 자유롭게 좀 경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제 제약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소유예가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 성범죄는 제일 무서운 게 부수처분이에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처분들이 사실 되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는 엄청 좋아했죠. 본인 지금 감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국정형의 중한 강간죄 같은 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